오늘 신기한 기후학교에서는 도시 흉물 위험 시설 방음벽 철폐 시민연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OBS를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뵀는데요. 다시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흉물 위험시설 방음벽 철폐 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연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같이 네. 나오신. 반갑습니다. 저도 도시흉물 위험시설 방음벽 철폐 시민연대 공동대표 윤호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김현진 대표님은 원래 지난번에는 평택시 신흥마을 이웃사랑 마을기획단 여기 단장님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갔는지, 특히 집에서 안 나오는 분 총무로 모시고 집 밖으로 나오게 하고 그랬던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방음벽 문제로 얘기를 하려고 지금 공동대표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방음벽 하면 이게 필요한 거고, 없는 아파트들은 막 방음벽 세워주세요 이런 거 민원 넣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방음벽을 철폐하자는 시민운동을 하셨을까 싶어요. 이 방음벽 철폐 시민연대 이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는 뭐였을까요, 단장님? 사실 이 시민연대를 만든 거는 한 방음벽과 버스 사이에서 끼어서 사망하신 시민분이 계셨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이 시민연대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저는 20년 전부터 이 방음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었거든요. 네. 그 20년 전에 제가 평택역 옆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었어요. 네. 당시 입주 예정자들은 당연히 평택역 옆에 기차 소음이 신경이 쓰였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교통소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행사, 시공사, 평택시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네. 소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민원을 넣으면서 예. 저희가 이제 교통소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음흠. 당시 우리 입주 예정자들은 48시간 소음 측정기를 구해서 조를 짜가지고 잠도 안 자고 교통소음을 체크를 했었어요. 네.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예, 예. 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철도 소음이라는 것은 순간 피크치는 높지만 꾸준하게 평균치가 안 나와서 교통 그 소음 법이 정해놓은 기준을 못 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요구했던 거는 철도를 아예 덮어달라. 그 20년도 더 전에 철도를 덮어달라는 주장을 하니까 행정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시공사도 쟤네들은 거기까지는 좀 그렇게 생각했던 그렇죠. 건가요? 예. 거기는 너무 무리인데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 법적 소음 수치를 못 넘다 보니까 그러면 덮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논의를 하면서 방음벽을 조금 더 길게 설치를 해주고 그리고 창호 유리를 로유 유리라고 소음에 조금 더 강한 걸로 바꿔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협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입주를 해보니까 창문을 열면 그 방음벽이 소음 저감을 해준다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 그게 혹시 방음벽에 있는 저층만 소음이 막아지고 고층은 소용이 없고 이런 거였을까요? 아니면 전부 다 소용이 없었을까요? 저층도 너무나 미비했고 창문을 그래요? 열면 네. 미비했고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걱정했던 거는 또 평택역 옆이다 보니까 평택의 대표 명소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미관도 생각을 해서 네. 친환경적으로 아름답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게 나무 방음벽이었었어요. 나무 방음벽. 그런데 입주해서 보니까 창문을 열면 소음 저감 효과는 없고 기차 소리는 그대로 들리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나무 방음벽은 낡고 썩어지면서
도시흉물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방음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어요. 방음벽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소음을 막아주지 못하는구나. 효과가 별로 없다. 네. 그 이후로 이제 우리 평택시에서 방음벽에 대한 이런 우리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인식들을 네. 그러니까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연대도 만들어서 공동대표님하고 함께 많은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은 방음벽의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방음벽 자체가 사실 소음 저감 효과가 그다지 없더라 이런 얘기신 거죠. 사실은 저층에는 미비하게 소음 저감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것도 5층 이하로만. 네. 사실 6층부터는 소음 저감 효과가 전혀 없고요. 오히려 방음벽으로 인해서 소음이 더 올라간다라는 연구도 있어요. 오, 방음벽 때문에 소음이 더 올라간다는 연구는 어떤 건지 이건 조금 이따가 또 들어보고요. 네. 윤호섭 선생님은 어떻게 방음벽 이 철폐 연대 활동을 어떻게 하시게 됐나요? 같이 저는, 움직이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예, 저는 그 평택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아, 네. 평택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이 사실은 또 환경 쪽으로 관심이 많았는데 네. 그 평택의 그 유일한 고속도로 그 당시 고속도로 그 톨게이트 앞에 높이가 19m, 길이가 304m에 가까운 네. 거대한 방음벽이 세워진 모습을 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음벽이 세워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평택시의 그 환경 정책과 이런 방식이 올바른 방식인지 한번 들여다 좀 봐야 되겠다. 네. 예,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짓지 말아야 될 때를 지어놓고 방음벽을 설치하는 걸로 그냥 그걸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편의주의 때문에도 크고 긴 방음벽들이 여기저기 생기는 걸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평택에서 10년 넘게 잘못 설치된 방음벽 문제를 알리면서 변화를 만들어낸 도시흉물 위험시설 방음벽 철폐 시민연대 공동대표 김현진, 윤호섭 두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신기한 기후학교 2부에 이어서 도시흉물 위험시설 방음벽 철폐 시민연대 공동대표 두 분 김현진, 윤호섭 선생님 모시고 방음벽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2부에서 우리가 좀 충격적인 얘기로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랬는데 김현진 선생님이 방음벽이 실제로 소음을 차단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소음을 더 키우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방음벽은 근본적으로 소리를 없애주는 시설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튕겨져 나와서 그 소음은 어딘가로 가겠죠? 아하. 그럼- 흡수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튕겨내니까 그게 어딘가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그 회절과 직접음, 주변 구조물의 반사음으로 인해서 소음 저감 효과가 중고층으로 가면 크게 떨어집니다. 아, 더 시끄러울 수 있나요, 그러면?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어허.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를 사용 승인 전과 사용 승인 후, 방음벽 전후, 생기기 전후를 실제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요. 네네. 방음벽 생기고 난 후에 중고층은 더 올라갔다라는 수치도 직접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3층이나 5층 높이로 방음벽을 세우면 밑에서는 차단이 좀 되는데 이 차단된 공기 소리가 반사되고 튀어서 위로 올라가면 위엔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네. 대한민국 모든 도로변 아파트의 방음벽은 6층 이상 소음 환경 기준을 100%, 99%, 100% 다 넘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특히 고층의 경우는 넓고 먼 도로까지 한꺼번에 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그 도로의 방음벽이 충분히 그 소음을 차단할 수 없는 소음이 구조적인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네네. 고속도로 옆에 아파트가 있고 이러면.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네. 있었어요. 뭐냐면 국가가 과연 이거를 알고 있었을까? 그래서 국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네. 5층 이하만 보호하고 있거든요. 우리 법에서 5층 이하만 보호한다고요? 맞아요. 6층 이상은 실외 소음도가 없어요. 법에서 아. 보호하지를 않아요. 아하.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방음벽 소음 주간은 65데시벨, 야간은 55데시벨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는 환경 기준 그냥 말 그대로 수치일 뿐이지 막상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법은 5층 이하 65데시벨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심을 많이 했어요. 이걸 처음에 아는 순간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알고 있었던 법하고 다르구나. 우리나라는 도시 구조의 환경상 어쩔 수 없이 중고층은 방음벽으로는 소음을 해결할 수가 해결할 없다. 수가 없구나. 그럼 좋습니다. 5층 이하는 65데시벨로 보호한다고 쳐요. 그 65데시벨이 과연 정온한 수치냐는 거죠. 엄청 시끄러운 수치입니다. 65데시벨도 충분히 시끄럽다. 네, 창문 열어놓고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소음 수치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방음벽 5층까지만 하는 거는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 밑에 다니는 차량 소음이 덜해지니까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덜하니까 그게 아니고 더 시끄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평택시의 주요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 몇 개를 확인해 본 결과 네. 모두 다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정보 공개 요청을 하니까 65데시벨이 아니라 80데시벨, 70데시벨 1, 2, 3, 4, 5층도요? 아니, 그 아니요. 위층 6층 6층 이상으로. 이상은요. 아. 5층은 당연히 법에서 65데시벨로 보호를 하기 때문에 65데시벨 이하겠죠. 맞춰지는데. 그래서 저는 국가가 이 주간 65데시벨, 야간 55데시벨로 맞춰놨지만 우리 이 나라의 한계, 도시 구조의 한계를 알고 있어서 6층 이상은 포기했다는 거죠, 지금 선생님 말씀이. 그게 충격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네요,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맞아 우리 집 시끄러워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평택에서는 방음벽 때문에 사고도 있었다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고였는데요. 네. 2022년 3월에 그 어마어마하게 높은 19.5m 높이 그 방음벽이 교차로에 생겼어요. 더군다나. 교차로에. 네, 그 교차로는 주변에 대형 쇼핑센터가 있어서 보행자가 또 굉장히 많은 안 그래도 위험한 도로였는데 뭐 차량과 보행자가 당연히 섞이겠죠. 교차로는. 네네. 그런데 그 부분에 기역자로 교차로니까 기역자로 19.5m와 300m가 넘는 어마어마한 고속도로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방음벽은 잘 못 봐요. 아하. 고속도로에서나 볼 수 있는 고속도로 방음벽이 말 그대로 세워졌는데 네. 거기를 제대로 들여다 보니까 차도 끝에 붙었어요. 고속도로처럼. 대피 공간이 전혀 없죠. 네네. 그리고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완충 녹지 안쪽으로 세워지거든요. 예, 예. 그게 바로 아파트 경계에 세워져요. 예. 그런데 그 아파트만 완충 녹지를 지나서 보도를 지나서 그 다음에 끝에 보도 끝 차도와 연결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세워져서 보행자와 차량이 서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높은 벽이 방음벽이 코너에 기역자로 있으니까 네. 저쪽에서 오면서 코너 돌기 전에 안 보이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 유발을 시키는 위험 시설을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사고가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방음벽과 차량의 사이에 끼어서 사실은 압사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어머나. 그러면 보니까. 이 방음벽이 위치가 잘못 설계된 걸로 봐야 되나요? 당연하겠죠. 왜 위치가 이런 위치가 왜 안쪽으로 안전한 곳에 방음벽이 들어가지 세워지지 않고. 않고 밖으로 세워졌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강한 의구심을 품고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이 불공정한 기준에 있더라고요. 네. 다른 아파트는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5층 이하 65데시벨만 지금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아파트는 전층을 55데시벨로 맞추려다가 그렇게 적용을 됐다고요? 시킨 거예요. 아하. 그런데 그 55데시벨로 맞추다 보니까 방음벽이 밖으로 최대한 차도 쪽으로 붙어야 소음 저감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치에 그런 높이에 그런 길이가 생긴 건데 사실 지금 현재도 55데시벨로 맞춰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거는 좀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방음벽 때문에 이게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 다른 데도 아니고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그렇게 세워졌다는 게. 근데 그 목표는 위층까지 55데시벨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갔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맞출 수 없는 교통 소음 수치죠. 아하. 정원 수치죠. 그러면 이렇게 시야 가려져서 생기는 안전사고 말고도 방음벽이 세워진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윤호섭 선생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아무래도 뭐 미관이 안 좋아지는 건 그렇죠. 있었겠죠. 방음벽의 문제점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도시경관을 단절시켜서 삭막한 분위기와 폐쇄감을 그건 그래요. 그렇죠 조성하고 이제 둘째는 이제 생태계 및 동물 피해가 아. 이어지거든요. 지금 여기는 지금 높이와 길이가 있다 보니까 그 새가 그 사람이 다니는 통로에 부딪혀서 이제 수시로 떨어진 흔적들이 죽어서 쓰러져 있는 그렇죠. 건가요? 아이고. 근데 요게 다른 데도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길에 떨어지는 게 이제 산책로에.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셋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소음 반사 문제예요. 이제 이게 아파트 단지 앞에 지금 대형 쇼핑몰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주민들의 지금 그 왕래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이쪽이. 그리고 아까 그 사망 사고도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어난 거고요. 네, 네. 이런 데서 그 횡단보도 그러니까 이게 소음이 모든 소음이 그 어디로 가냐면 방음벽이 횡단보도 쪽으로 된 소음을 증폭시켜 가지고 그 횡단보도 쪽에서 상당한 그 소음이 들려요. 그러니까 아파트 안으로 소음이 안 들어가게 막으니까 그 밖에서 엄청나게 시끄러워지는 네,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군요. 예, 그렇지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게 잠깐이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네, 네. 넘기지만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보행자가 항상 지나갈 때마다 이제 불쾌감을 그렇죠. 일으킬 수밖에 시끄러우니까. 예. 근데 이 문제가 상당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뭐 도로에서 잠깐 지나가는 거니까 크게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새들이 부딪히는 건 저희 이제 자연학교에 나오시는 선생님들도 네. 이 새들의 이동 경로를 방음벽이 끊어서 그런 더 네, 문제가 네,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들을 하셨는데 이게 좀 안전 관리도 계속 해줘야 되는 건가요? 방음벽을 그냥 이렇게 한번 세워놓으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나요? 관리를 해야죠. 예. 그리고 또 여기가 높이가 있다 보니까 예. 뭐 방음벽 그 유리가 그 파손되는 거는 아주 자주 파손돼. 그 높이가 있다 보니까 네, 네. 그게 기초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거기 주민들이 이제 올려온 네, 사진. 네. 그리고 또 그 가격도 또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요. 관리 및 안전 문제가 예. 제일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통로 바로 앞에 세워진 방음벽이라 먼지나 매연, 불법 광고물이 수시로 붙어요. 그렇겠죠. 예. 아.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이게
중요한 문제는 햇빛을 또 차단시켜 가지고 예. 겨울철에 눈이 쌓이면 그대로 얼어붙어 가지고요. 완전 빙판길이 돼요. 봄까지. 아, 또 그게 그 네. 햇빛을 막으니까. 네. 네. 여기는 지금 방음 뚝과 그 방음 벽 사이에 통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녹질 않습니다. 네. 이게 통로가 상당히 좁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사고 때문에 뭐 모래주머니도 갖다 놓고 하지만 저는 임시 방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겨울철에는 미끄럽고 여름에는 이제 환기가 안 되고 그러니까는 결국 이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쓰레기 같은 거를 그냥 버리게 되고. 함부로 버려요. 그러니까는 결국 이제 약간의 우범지대화 네, 되는 네.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제 공간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이제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문제지만 네. 이게 완충 녹지를 결국 사유화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이게 문제입니다. 음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불법의 소지도 지금 있는 문제라. 아, 그 사이에 방음벽 세워놓고 우리 집에서 그 사이에 있는 녹지 공간을 본인 앞들처럼 이제 사용한다는 네.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지나가는 주민들은 뭐 잠깐이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큰 이게 그러네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완충 녹지는 시민 모두의 세금으로 만든 함께 건데. 만든 공공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방음벽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그렇죠. 못 보는 거죠. 그 그렇죠. 안에 녹지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아까 교차로 모퉁이 방음벽 같은 거는 누가 봐도 거기다 그렇게 시야 가리게 세우는 거는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걸 다들 알 텐데 이게 규정이나 지침 위반이 아니었나요? 허가가 났나요, 저게? 저희가 찾아보니까요.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환경부는 방음 시설의 성능 및 설치 기준, 지자체는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등에 충분히 검토하고 체크할 그 항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찌 보면은 만들기로 서로 짜고 만들기 위해서 그냥 짜맞춰 간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거를 어느 곳이든 어느 관계 부처든 단 한 곳이라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상식 밖의 괴물 방음벽은 설치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전국에서 거의 유일무이하죠. 이 방음벽이 네.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렇게 생긴 방음벽은. 이거는 행정에서 규칙이 있는데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아마 이렇게 온 것 같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아파트 주변 소음도 줄이고 시민 안전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음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방음벽이 아니면 다른 지역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이제 도시로 예를 들자면 이제 세종특별자치시가 아, 세종시요. 예, 방음벽 없는 명품 도시로 이제 그 네. 추진을 했는데 예. 물론 이제 방음벽이 뭐 필요한 것도 뭐 모든 방음벽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무분별한 방음벽 기준 없이 세워진 방음벽이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그런 도시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방음벽 없는 도시를 지향한 거겠죠.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방음벽이 필요 없도록 예. 배치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평택은 이제 급격하게 발전하는 도시다 보니까 네. 그때 그냥 임시 응변식으로 그냥 이렇게 그렇죠. 미봉책으로 그냥 해결해 나가는 맞아요. 거죠. 우리 기차 끼려면 오막살이들이 많죠. 수도권은.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아.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야. 방안에 애초에 도시 계획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그거밖에 그렇죠. 없을까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그 학교 앞에도 그렇지만 5030이라 가지고 이제 그 속도 네. 저감 속도를 그렇죠. 이제 속도를 줄여서 조절하는 문화가 다녀야 이제 된다. 많이 정착이 네. 돼가지고 그 첫 번째로 이제 그 저소음 포장과 그 속도 조절 그리고 여기는 애당초 속도를 많이 낼 수 있는 그 위치가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여기가 이제 그 변두리 지역이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인턴체이랑 가깝다 보니까 주택이 거의 없던 시절에 그런 기준을 아마 지금도 적용을 해서 적용을 해서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대형 쇼핑몰에 그 인구. 아파트 단지까지 이미 다 들어선 네네. 상황이라 거기서 속도를 이렇게 빠르게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아니다. 지났거든요. 그래서 속도 이제는 그리고 나서 그 그 사망 사고 일어나고 나서부터 네. 거기에 그 속도 제한이 이제 제한 그 표지판이 아주 30, 한 거의 30km. 20개 정도, 30개 정도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시설 알리는. 그러니까는 속도를 조절하는 게 이제 좀 정착이 좀 됐으면 하는. 네. 여기에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요. 국토교통부에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5030 그 도심에서 속도 조절을 해라라는 네. 지침이 나왔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국민들의 반감이 굉장히 그쵸. 셌거든요. 아직도 학교 앞에 그 속도 줄이는 것 같고 투덜거리는 분들 많은데. 네. 예. 그런데 그거를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아하. 그런데 사실은 국토교통부에서 안전도 안전이지만 방음벽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서 정원 대책의 일환으로 5030이 나온 거예요. 그랬구나. 그 5030 정책은 그 아파트에서 저층에서 고층까지 모두 다 골고루 소음 저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고요. 교통소음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내가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도로의 저소음 보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을 할 때 완충 녹지를 보다 넓게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네. 그 도시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걷기 좋은 도시나 도심 녹지 그 기후 위기 대응으로 나와서 전문가들 많이 말씀하시는 그게 결국 소음 방지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럼요. 걸어 다니는 도시 네. 이런 게 다. 네네. 자, 우리 김현진 선생님은 동부 고속화도로 구간 지하화 형태 복개도로로 바꿔냈습니다. 거기 방음벽 없애고 네. 이 연대에서 함께 활동하신 걸 텐데 네. 평택에 대한 동네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이런 일 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두 분께 평택시 관계기관 주민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네, 윤 선생님은 안 하시고요. 양보를 하시네요. 네, 김현진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 10년 전에 9m 방음벽을 철폐하기 위해서 배다리 마을 주민들하고 엄청 열심히 연대를 해서 네. 활동을 해서 그 방음벽을 철폐를 하고 덮고 그 위에 산책로를 만들고 아하. 내년 정도면은 그 동부고속화도로가 개통이 된다 그래요. 네네.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 이 어마어마한 괴물 방음벽이 그 시절에 계획이 된 거예요. 몇 미터인가요, 그건? 그 괴물 그 방음벽은? 그게 19.5m가 높이고요. 와. 저는 9m 시민들은 9m 방음벽도 싫다 그랬는데 9m를 없앤 건데 19.5m를 그 옆에 바로 마을에서 바로 인근이에요. 몇 킬로 안 떨어졌어요. 예, 거기에서는 예. 19.5m 방음벽을 설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납득할 수가 없고 그거를 알았을 때 굉장히 화가 났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방음벽이 맞는 시설이 아니라는 거를 꼭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나라 법은 6층 이상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네. 5층 이하도 65데시벨로만 보호합니다. 네. 그렇지만 65데시벨은 창문 열고 생활을 하지 못하는 동시에 단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바람길을 막죠. 통풍의 문제, 또 시야 가림의 문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네. 그런 거를 생각하면 득보다 실이 많은 방음벽 정책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빈대 잡으려다 이런 게 떠올라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운다. 네네. 그리고 도시 경관을 만친다. 그리고 열섬 효과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새들도 죽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괴로워진다.
맞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윤 선생님 말씀하실 때 일대가 이 우범지대화처럼 바뀐다는 말씀도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소음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이 오히려 도시 흉물이 되고 위험 시설이 되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방음벽의 민낯이니까 우리 시민분들도 요거를 좀 잘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이야기는 아마 듣는 많은 분들께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방음벽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줄 알았는데 야생동물도 우리도 보호해 주지 못한다. 이게 오히려 위험시설이 된다 하는 걸 조목조목 짚어주셨네요. 도시 흉물 위험시설 방음벽 철폐 시민연대 공동대표 김현진 윤호섭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가장 큰 수확은 이게 결국은 기후위기 대응하고 연결이 되네 하는 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두 분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활동하시면서 또 저희하고 얘기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